안녕하세요. 역사와 교양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근대사는 진보의 역사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대사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묻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방면에서 더 잘 살게 된 요인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극심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더 심하면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극심한 굶주림으로 정신착란이 생겨서 자기 자식들을 솥에 삶아 먹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농업이 점차 발전해서 이런 굶주림이 많이 완화된 것만으로도 시대가 지나며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제비로 연명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음식이 남아도는 풍족한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예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새 물레 돌려서 실을 잡고 길삼질하여 옷감을 만들고 다시 바느질하여 옷을 짓는 그 모든 노동을 집에서 다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개울가에 가서 빨래하는 것도 중노동이었습니다. 요즘은 세탁기에 빨랫감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벽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진보를 두고 기계화로 인한 비인간화에 어쩌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낭만주의라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빨래로 고생하다 세탁기를 사용하게 된 우리 어머니들의 말씀이 세탁기 발명한 사람을 만나면 하루에 3번씩이라도 절을 하겠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이죠. 근대가 우리 인간을 여러모로 해방시킨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정만의 자유가 점차 일반 대중의 자유로 확대되었고 높은 생산력 발전의 덕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고 분명히 더 많은 지식과 풍부한 문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해방의 이면에 폭력과 억압의 측면이 동시에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예무역이야말로 근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두 가지 잘못 생각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예제라고 하면 대개 고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예제가 가장 대규모로 보편화된 것은 근대의 일입니다. 고대에도 가혹한 노예제가 있었지만 가장 악랄한 노예제는 근대 서양에서의 플랜테이션 체제였습니다. 사실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고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사하라 사막을 넘어 이슬람권으로 노예를 수출하는 것이 100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슬라브족과 코카사스 인종 노예가 오스만 제국에 유입된 현상 역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인도 내부로부터 인도 해안지역 그리고 더 넘어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지역으로 노예가 팔려나간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 아메리카에서도 노예제와 노예무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무역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달라진 점은 여태까지는 지역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노예무역이 이제는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대량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대서양 노예무역이 얼마나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많은 기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배에 올라타게 된 아프리카인들은 고통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이들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예 상품들을 그렇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에 이번에는 짐칸에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식사를 거부하고 굶어 죽는 방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들 중 한두 사람을 끌어내어서 수족을 절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노예들을 수송하기 위해 마치 책꽂이에 꽂힌 책처럼 관에 들어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운반했다고 합니다. 흑인이 노예로 잡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서의 고단한 삶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은 고통이야 다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만 노예무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간 흑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P. 커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1451년부터 1870년까지 대략 956만 명으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1천만 명의 흑인 노예가 끌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많이 끌려간 곳은 카리브 지역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달고 흰 설탕은 검은 노예들의 쓰디쓴 강제 노동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예들이 가장 많이 잡힌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프리카 베닝, 앙골라, 비아프라, 콩고 등지가 가장 큰 희생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이 지역의 궁핍화를 초래했으나 인구 감소라는 점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상들이 주로 건장한 남자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남아 있었으므로 일부 다처제라는 방식이 발전해서 인구 수에 있어서는 인구 유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심각한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건장한 남자의 유출은 노동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의 비율을 악화시켰습니다. 남자의 부족은 결국 여자에게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여 이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밭개간, 사냥, 어업 등 근력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 남자들이 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많아져서 여성 노예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노예 무역이 또 다른 노예제를 불러온 것입니다. 원래의 논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대 이후 이 세계는 더 살기 좋아졌는가? 근대 서구의 비약적인 발전, 즉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의 만개 등은 노예 무역의 확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명쾌한 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사회는 인간을 해방시킨 요소도 있고 인간을 더 억압하는 요소도 있다. 때로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가 원래 복합성을 지닌 것이라 근대 이후 인간의 연관성의 증대로 한편의 행복이 다른 한편의 불행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이 근대사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오늘의 참고 도서는 질문하는 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